안녕하세요. 알렉스왕입니다. 초보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인 거죠. 하지만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투자할 종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내일 상승할 주식 종목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다양한 AI 챗봇들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 성능이 제일 좋은 건 챗GPT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챗GPT를 예로 들어볼게요. AI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일 상승할 주식 종목 알려줘 라고 했더니 내일 상승할 주식 종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휴먼 네가 직접 일해라 라고는 안 하지만 관련 정보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일 상승할 주식 종목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힘들다면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검색을 해줘. 오늘 나온 정보를 토대로 업계 뉴스 및 트렌드, 여기에서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좋은 실적이 나온 기업이 뭐야? 기술적 분석,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가 나온 종목과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을 찾아줘. 그리고 애널리스트 의견에서 최근 10명 이상의 애널리스트가 공통적으로 매수 의견을 낸 종목을 분석해줘. 이를 바탕으로 내일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된 종목들 가운데 알려줘 라고 물었어요. 챗 GPT가 이렇게 공부하고 조사해서 네가 한번 이렇게 찾아봐라 라고 하는 그대로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주네요. 4개 사이트에서 얘가 검색을 했다는데 골든크로스 발생 종목은 LG화학, 삼성전자, 그리고 거래량 급증 종목은 셀트리온과 카카오, 애널리스트 매수 의견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라고 얘가 이제 이렇게 답을 했죠. 이놈이 그냥 안전빵 대형주만 알려준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일까 한번 찾아봐야 돼요. 챗GPT가 거짓말이나 잘 모르고 그냥 막 이야기 던질 수도 있잖아요. 먼저 LG화학 차트입니다. LG화학 차트를 이렇게 보면 최근에 녹색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오렌지색, 요게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왔네요. 실제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다 라는 거. 이 이후로도 계속 오르냐? 이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우하향하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하죠. 다음 삼성전자도 볼게요. 삼성전자, 여기서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는 완전히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죠.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이때 데드크로스 발생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계속 살펴보면 거래량 급증 종목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때 셀트리온과 카카오를 말했습니다. 셀트리온부터 거래량을 살펴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어제 오늘 이렇게 크게 급증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가 그냥 평균 거래량 정도니까 이것도 챗GPT가 거짓말을 했던지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막 던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카카오도 볼게요. 카카오의 거래량을 보면 이 9월 4일 날 거래량이 한번 급증을 했죠. 그런데 이게 거래량 급증은 맞는데 거래량이 왜 급증했냐? 서로 팔려고 이렇게 큰 음봉 나온 거 보니까 서로 팔려고 생긴 거래량 급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이제 물어본 그거랑은 조금 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끝으로 애널리스트 매수 의견 종목은 SK하이닉스가 나왔습니다. 끝으로 애널리스트 매수 의견 종목을 보면 SK하이닉스입니다. 차트를 보면 이것도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최근 한 달간 계속 이렇게 하락 중이에요.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매수 의견을 줬다니까 다음에 이제 계속 이 주가를 한번 추적해 볼 필요는 있겠죠. SK하이닉스 추천 이유는 애널리스트 추천이었죠.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네이버 증권의 리서치에서 보면 이제 종목 분석 리포트 여기 있죠. 여기 눌러서 종목 분석 리포트. 그 다음에 요 아래에서 SK하이닉스를 검색을 하면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종목 분석 리포트들이 쭉 나옵니다. 이때 7월 한 달만 해도 거의 한 15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매수 기회다, 목표가 상향이다, HBM 주도주인데 낙폭이 너무 과도하니 매수 기회로 삼아라 라는 리포트들이 이렇게 주르륵 나옵니다. 이건 지금 당장 추적은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나온 다음에 얼마나 올랐느니 그건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어느 정도 한 몇 개월 장기로 이제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도 인공지능에게 주식 종목 좀 찾으랬더니 이제 중간중간 좀 거짓말하거나 틀린 부분도 많고 종목을 바로 물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주식 투자 종목 찾아오라는 건 할 수 없는 걸까?
그렇다면 이 영상을 찍지 말아야죠. 지금부터 인공지능으로 주식 투자 종목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노가다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 다시 일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AI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간단하게 시키면 좋겠지만 아직은 조금 바보 같은 면이 있고, 그래서 일을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시켜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뉴스를 검색시킵니다. 저는 이렇게 시켰어요. 9월 1일에서 5일까지 네이버 뉴스에서 사람들의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리고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뉴스를 10개만 찾아줘 라고 말이죠. 최근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뉴스를 검색하는 거죠. 이때 최근 날짜, 어느 정도 기간을 명시해주고 검색이 될 뉴스의 조건,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사람들의 조회수와 댓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관심의 그 척도를 이걸로 이제 그냥 삼은 거죠. 그러자 챗GPT가 이와 같이 답을 해줬습니다. 배우의 프로포폴 사건부터 이렇게 폭염 해제까지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 다음 단계는 이 10가지 뉴스 가운데 주식 투자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뉴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들 뉴스 가운데 주식 투자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뉴스는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챗GPT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소비재 유통, 음식료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 수요가 이제 8월 기록적인 전력 수요 증가, 이걸로 인해서 전력 신재생 에너지, 전력 인프라, 냉방기기 제조업체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요 뉴스는 앞에서 이제 10번 뉴스 폭염 해제랑 맞물려서 조금 상쇄가 될 것 같은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뉴스는 한국의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걸로 전망한다. 그래서 한국 수출 호황은 반도체, 자동차 같은 기술주 기업 중심으로 긍정적인 영향이다. 네 번째로 LH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주 부동산 관련 주식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가 이제 또 이 정도까지 분석을 했어요.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요 전력 수요 증가 요거 제외하고 1번 물가 상승, 3번 수출 증가, 4번 LH 공급 확대, 요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각각의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대화하듯이 물어봐야 돼요. 나머지 이슈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저는 3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3번 한국의 수출 증가와 관련해서 이전보다 최근 3개월간 한국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한 산업과 업종은 무엇인지 검색해줘. 이때 관련 출처도 함께 조사해줘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분야를 살펴보면 최근 AI 산업 성장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고, 여기에서 이 한국무역협회라는 관련 출처를 얘가 알려줬죠.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한국무역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자료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제 좀 표로 정리가 잘 돼 있죠. 선박, 반도체, 생활용품, 의료정밀,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이 많이 늘었더라 라고 하고, 이렇게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출처는 통계청 조사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법 믿을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종목을 찾으면 되겠죠. 이 가운데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고, 저는 요 1번 반도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번 뉴스에서 반도체와 관련하여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한국거래소 내 관련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관련 근거와 함께 조사해줘.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페스, 후성, 텔레칩스 이 정도가 있고, 관련 근거는 다음 뉴스, 그리고 주식 스토커, 이 주식 출처가 조금 이상한 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눌러봤더니 주식 스토커가 출처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찌라시 같은 사이트로 넘어가요. 관련주가 이 아래 이제 줄줄이 나오긴 하는데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조사한 종목들이 앞으로 반드시 오른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관련 출처 여기 정리해 놓은 게 그냥 이제 뉴스나 증권사 분석 자료, 보고 분석 자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블로그처럼 이렇게 조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빙성,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이제 내가 할 일이 직접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 내가 해야 돼요. 네이버 증권에서 국내 증시, 그리고 업종별 시세에서 여기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관련 업종을 눌러보면
이와 같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그런데 종목이 너무 많죠. 이 중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돼? 이럴 때 이제 여기에서 고민하실까봐 초보 투자자가 그냥 이거저거 신경 쓰지 않고 종목을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PER, PBR 이 정도만 일단 조건으로 적용을 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영업이익,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PER, PBR 쭉 나오죠. 이 가운데 마이너스는 다 빼세요. 마이너스 다 빼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이런 거 빼고 매출액 증가율, 증가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영업이익도 감소했다는 거고, 그리고 PER도 마이너스는 또 다 빼세요. 그리고 PBR은 2보다 작은 2 이하의 그런 종목들, 그리고 여기 주가, 현재가가 있잖아요. 10,000원 이상인 종목들, 10,000원보다 작은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락이나 작전주 같은 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플러스고 요 2 이하인 종목을 쭉 보다 보면 여기 이제 에로티베큐 나오고요. 그리고 또 계속 마이너스예요. 쭉 아래로 계속 마이너스다 보니까 어디까지 또 마이너스가 아닌 종목이 나올까 보면 계속 마이너스네요. 몇 종목이 검색이 안 돼요. 이 중에서 뭐 이제 세부적으로 잘 찾아보시면 텔레칩스, 저 아래 텔레칩스 정도 나오는데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거 에로티베큐, 요걸 이제 살펴볼게요. 에로티베큐 보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계속 완전히 역배열에 계속 우하향. 주가 자체는 1,420원 정도인데 최근까지 계속 하락을 했어요. 불안하죠, 이런 데 들어가기엔. 근데 이럴 때 투자하는 방법이 제 지난 영상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는 적립식 분할 매수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 날에 걸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이제 분할로 매집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냐? 그리고 왜 하필 에로티베큐이냐? 종목 분석을 보면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도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늘고 있죠. 그렇게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가 월봉으로 보면 지금 2015년 이후로 거의 저점에 이제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을 이렇게 이제 120월선을 타고 또는 60월선, 120월선과 60월선은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이 정도의 이제 회사가 지금 주가 자체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살짝 빠졌을 때 이후로 실적이 추가로 증가를 하게 되면 뭐 언제 이제 또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라면 분할 매수로도 분할 매집으로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니까 제 지난 영상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거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거의 이제 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종목이 이제 검색에 그 AY와 함께 검색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온 종목이네요. 오늘은 챗 GPT를 통해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한 방에 종목 찾아줘, 중요한 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근 뉴스부터 살살 어르고 달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거죠. 챗 GPT를 다른 분야에 활용하실 때도 이와 같은 식으로 조금씩 이끌어 가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먼저 큰 틀에서 조사를 시키고 그 다음 조금씩 관련 세부 분야로 좁혀가는 방식으로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